보물섬 10일의 예고 알고 보니 차덕희는 차강천의 딸이 아니었다. 결국 서동주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차덕희가 찍은 사진 속에 서동주의 엄마 경원이 등장합니다. 경원은 여순호의 내연녀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경원과 여순호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차덕희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명분일 뿐이죠. 차덕희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순전히 경원과 그녀의 아들 성현 때문이었습니다. 경원은 차강천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공 비서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녀의 운명은 뒤바뀌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차강천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극적인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이다. 여순호가 가끔 성현을 데리고 대신에 다녀온다고 한다. 만약 여순호와 경원이 정말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나는 과연 그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 당시 차강천도 성현을 그리워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제 곧 서동주의 엄마 경원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의 소중한 외손자가 바로 서동주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강천의 외손자는 서동주 하나뿐이 아닙니다. 차덕희는 가짜 딸이기에 제외되지만 차국희의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지영수의 아들 지선우는 외손자보다 더 가까운 차강천의 친아들로 여겨집니다. 지난 10회에서는 염장선과 지영수가 통화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며 지선우가 정말 차강천의 친자인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금방 밝혀질 일이지만 지영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염장선의 사주를 받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염장선은 어린 시절에 서동주와도 인연이 있었죠. 얼마 전 와영제 안채에서 성보연이 준비한 잔치국수를 먹던 중 서동주가 추성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보연이 와영제 마루에서 성현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염장선은 그 둘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죠. 1009호의 핸드폰에 담긴 어린 서동주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염장선의 눈빛에서는 서동주가 추성현이 아니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대상그룹 내부적으로 보면 서동주가 차강천의 외손자라는 사실이 언제 어떻게 밝혀지고 그가 어떻게 유일한 후계자로 자리 잡을지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염장선과의 관계에서는 서동주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염장선과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가 몹시 궁금한 대목이죠. 지금까지 방송된 드라마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분석하며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 합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에게 고문당하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강렬하게 그려졌었죠. 결국 허일도는 참지 못하고 동료들의 이름, 심지어 커일까지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들은 곧바로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고요. 그 명단 속에 추 선생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대상그룹에 입사한 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이라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장은 수사망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사건은 몇 년 후 다시 얽히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그룹의 직원이었던 추 선생은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학생운동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었겠죠. 이런 사실을 알아챈 염장선은 지체 없이 추 선생을 끌고 갔습니다. 학생 시절과 달리 추 선생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백기면 백, 독종으로 소문난 염장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죠. 오히려 그의 단호한 태도가 염장선의 콧대를 건드린 꼴이 됐습니다. 결국 더 거센 주먹이 추 선생에게 쏟아졌고 그는 검찰 레벨에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관리인이 성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염장선이 추 선생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의심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확인을 위해 사찰에 나선 관리인은 당시 민들레 사찰팀의 팀장이었죠. 염장선을 조사하던 중 추 선생의 집까지 찾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성현을 처음 보게 됩니다. 사찰팀의 임무는 도청과 감시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관리인은 염장선이 추 선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 기록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염장선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테죠. 현재 염장선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소나기에 쥔 그는 심지어 어르신의 조카까지 내부 고발로 엮어 검찰 수사를 받게 만들 정도니까요.
검찰과 국정원의 선후배들까지 비리와 약점을 잡고 목을 조르며 언제든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워버리며 비선 실세로서 어르신까지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됐죠. 그래서 어르신 앞에서도 늘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염장선은 지영수와도 연결되어 있더군요. 어르신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 뒤 나오던 염장선은 새벽녘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지영수였죠. 낯설고 은밀한 두 사람의 대화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를 암시했습니다. 지영수는 과거 UBS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약 20년 전 대산 가문만 모인 차강천의 생일 파티에서 차국희가 지영수를 초대해 행사 진행을 맡겼다고 하죠. 지영수는 행사 끝에 직접 쓴 축시를 낭송하며 차강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돈독해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차강천을 따라 서동주가 지영수의 베이커리에 처음 갔던 날 말입니다. 그때 서동주는 지영수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했었죠. 오래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영수는 이혼 후 정작 기증을 받아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선우일 가능성이 높죠. 당시 아들 낳았다 는 소식에 차덕희가 찾아갔지만 지영수는 정작 기증으로 낳았다는 기사를 내세워 방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시절 지영수와 차덕희 사이에는 이미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차키가 지영수와 그의 아들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지영수는 대산 가문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지영수는 이혼 후에야 정작 기증을 받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차강천과 깊은 관계를 맺던 시절에는 아직 결혼 상태였다는 뜻이죠. 이 사실은 지영수가 얼마나 욕망에 찬 인물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동안 초야에 묻힌 척 빵집을 위장 삼아 조용히 살았지만 싫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동주도 그 점을 눈치챘기에 차강천과의 결혼까지 언급하며 지선우를 대산에 입성시키도록 설득했던 거죠. 염장선의 허락이 있었기에 대산으로 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드라마 11회에서는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지영수를 소개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아마도 염장선의 계획은 허일도를 먼저 회장 자리에 올린 뒤 그 권한을 지선우에게 넘기려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허일도와 지선우 모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염장선은 대상 그룹을 직접 지휘하는 입장에 서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듯하네요. 물론 차덕희라는 변수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차국희가 차강천의 본처 자식이 아니라 밖에서 데려온 자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차덕희가 언니라 해도 다 큰 어른이 언니에게 머리채를 잡힐 일은 흔치 않죠. 하지만 차강천의 치매 증세를 자신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차덕희는 단숨에 차국희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게다가 차국희가 차강천 몰래 금고를 털어가는 모습은 그가 정식 혈통이 아님을 암시하는 단서로 보이네요. 차강천과 지영수의 관계만 봐도 자식 욕심이 많았던 차강천은 재벌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두 품에 안았던 인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차국희는 대상 그룹 후계자 서열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가장 우선순위는 아들 지선우가 될 테고 그 다음이 본처 자식인 차덕희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수는 우연히 염장선을 알게 되면서 그의 세력을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활용했고 염장선은 차강천을 무너뜨릴 마지막 패로 지영수를 지원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염장선은 지영수를 허일도에게 소개까지 해줬죠. 하지만 염장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덕희가 차강천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허일도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지영수와 허일도가 손을 잡게 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된 차덕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 때문에 차덕희는 물리적 힘을 써서라도 지영수를 몰아내야 하는 상.